시장에 뿌리박혀 있는 소위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요, 어떻게든 부동산 값을 잡겠다, 투기를 몰아내겠다라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겁니다. 자, 이를 위해 앞서 부동산 3법 등 각종 규제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각종 이 불법 또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었죠. 자, 정부는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집값을 마련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자, 서울 송파구에 1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30살, 저보다 어립니다. 30살 A씨, 자, 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7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충당을 했다라고 소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A씨가 보유한 법인의 지분은 0.03%에 불과를 해서 이 배당금을 7억 원 넘게 받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법인 대표가 바로 A씨의 부모였는데요. 즉 부모의 배당금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50대 C는 시가 약 15억 원의 아파트를 언니로부터 약 11억 5천만 원에 저가로 매수하여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대출 규정을 위반,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서울 강남구에 7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이 B씨. 자, 의료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는 한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한다라며 2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돈을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9억 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자, 앞서 설명해드린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또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자,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사례, 또는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례,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의심이 제기되는 사례 등 순입니다. 자, 국토부는 관계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금융위 등에 이러한 사실들을 통보했습니다. 자, 정부는 또 직접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30건을 입건하고 그중 절반은 검찰에 송치까지 했는데요. 자, 입건된 사건 중에는 이런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인터넷 카페 등에 다정 아파트 33평은 10억 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라는 글을 올린, 그러니까 이 집값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았던 건 이 부정 당첨인데요. 자, 예입니다. 행복시에 살고 있는 A씨, 이 미래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미래시에 위장 전입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어디냐고요? 네, 고시원입니다. 특히나 이 고시원에선 청약 당첨자가 무려 18명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자, 고시원 업주에게 대가를 주고 위장으로 전입했던 건데 5명은 검거했고 13명은 추가로 수사를 해 입건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아이와 브로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하여 이들의 명의로 아파트에 부정 당첨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챙겼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이 기획 수사 결과도 곧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서울 지역의 경우 이 매매 시장은 낮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세 시장 역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앞서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일제히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죠. 부동산 관련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이번 달 8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야당인 통합당은 집값 상승 문제가 이 현 정부의 가장 취약한 골이라 판단을 하고 연일 이 문제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었죠. 자, 서울 집값 평균을 묻는 통합당 김정재 의원의 질문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소 뜸을 들이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다뇨. 평균 집값 모르세요?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모르세요?
네, 그 뭐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뭐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뭐합니까?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두 번 세 번 물으면 대답하십니까? 아니, 실장님? 지금 말씀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자, 하십니까? 10억 넘는 거 예? 아시면서 모른 척 이 하지 자리에서 지금 제가 마십시오. 장난합니까? 늘 장난을 해왔습니다. 제가 언제 장난을 자, 했습니까? 집값을 아시는 의원님께서 분은 그런 말씀을 어떻습니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 노영민 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 걸 두고 오히려 싸움은 더 커졌는데요. 김정재 의원, 이 현 정부 들어 차액이 4억 8천만 원 발생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노 실장은 15년 전에 산 아파트를 왜 3년만 강조하냐라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자, 두 사람 간의 설전은 결국 여야 위원들 간 단체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저기 올랐습니다. 노 실장님.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자, 의원님들 진정하시고요. 의원님들. 자, 진정하시고요. 의원님들 진정하시고요. 자, 조용하세요. 자, 김영진 의원.